랭키쇼 오나이즈씨.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최악은 지났다, 이런 시장의 심리가 엿보입니다. 네. 지난번 PPI 둔화를 보고서 뉴욕 증시가 일단은 크게 올라섰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코스피는 4거래일째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이 특히 더 오르고 있는데요. 네. 어제는 하루 빠졌었죠. 그쵸. 그러더니 하루 만에 다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엔비디아 급등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강세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종목들도 그렇고요. 전력기기 테마 쪽으로도 맞아요. 오늘 불뿜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실적 나오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강세 종목들 가만히 살펴보면요. 호실적이 경우가 참 많다라는 점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네. 막상 이게 이렇게 지금 마냥 이렇게 좋은 종목들만 말하기 네. 애매한 게 왜요? 종목들 잘 들여다보면요. 내 종목은 막상 안 가는 경우가 그쵸. 굉장히 많습니다. 안 간다기보다도 올라가는 폭이 그동안 떨어졌던 거에 비해서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손실에 듭해서 허적거리는 경우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도 랭킹쇼에서 최대한 도움받아 가시죠.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갖고 계신 종목들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떤 분들 와주셨습니까? 안장군님, 그렇죠. 제 현대 기아차는 참 안 가요. 우리는 항상 시장에서 잘 가는 종목들 위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내가 가진 종목들이 거기 끼어있지 않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안장군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시는 것 같고요. 코끼리님, 내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다만 아직 손실 구간일 뿐 비행기처럼 30% 날아가길 하셨는데 그래요.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네. 최악은 찍었고 반등이 나오고 있겠지만 이 반등 폭이 종목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맞아요. 어떤 종목들은 우와 이렇게 잘 갈 수 있다고 네. 싶을 정도로 내려갔던 것보다 더 빨리 올라온 경우도 있지만요.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허적거리는 경우들이 그쵸.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체감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아님께서는 들어오시자마자 아유 더워 하시면서 안녕 못 하신다고 하시는데 오늘도 상당히 덥죠? 정말 미치겠어요. 시장도 시장이지만 그래도 시장이야. 네. 최악은 좀 지나가는 맞아요. 국면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더위는 좀처럼 가시지를 않습니다. 정말 이거 사실 이 기온 자체가 네. 이전처럼 막 뜨겁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땀은 더 많이 납니다. 맞아요. 오늘 아침만 해도 제 의상 보세요. 목이 좀 길잖아요. 게다가 시커멓죠. 네. 와. 아침에 그 지하철역에서 한 5분도 안 걸어오는데 땀이 거의 비 오듯이 오더라고요. 정말 말리는데 애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들 이 경험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승빈님 오셨군요. 코스피가 창원님 이모 반만 따라가도 하셨는데 그래요. 지금 그러면 5,585쯤 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 정도까지? 이거 제가 네. 어떻게 리액션하기가 참 어렵군요. 아니, 그 얘기뿐만 아니라 코스피가 5천이 뭡니까? 이 3천이나 빨리 좀 떨어졌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솔직히 3천이 무리한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쵸? 3천 정도는 올라가고 나서 그때 되면 좀 기대감이 올라서면서 4천, 5천 얘기도 나오겠죠? 자, 그리고 행복한 꿈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주 이쁜 할망 한명원님. 제주는 아침에 시원하게 비가 왔답니다. 그렇군요. 출근이요. 비 얘기도 이게 할 말이 많아요. 요즘에 이상하게 제가 퇴근할 때쯤 되면은 소나기가 쏟아지더라고요. 요새도요? 어제도요. 오. 어제 정확히 제가 퇴근하고 저녁에 오랜만에 군대 선임들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그래서 퇴근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집에 안 들리고 바로 가려다가 집에 들려서 그냥 씻고 반바지에 반팔 입고 모자 눌러 쓰고 나갔어요. 어차피 비가 쏟아지는데 꾸며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표정이 네. 진짜 다이나믹하신 거 아세요? 아니, 항상 그래요. 퇴근할 때만 되면 비가 쏟아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자, 그리고 태율신당님, 더위 더 빨리 지나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두 분의 거님, 오늘도 유쾌하게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키프로스님, 아스트랄님, 고고식님, 네. 미래는 나이고님 등등, 생이베리 감사님까지 많이들 오셨는데요. 자, 인사 한번 나눠봤고요.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랭킹쇼 주제, 키워드는 요겁니다. 키워드는 도마뱀? 도마뱀. 약간 징그러워 하시는 분들 저 계시겠지만. 도마뱀 안 좋아해요. 그래요? 네. 저도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개 중에 좀 귀여운 친구들도 네. 있거든요. 자, 도마뱀을 어떤 주제로 풀어볼까 하다가 이렇게 갔습니다. 주제는요?
가장 큰 도마뱀은 어떤 도마뱀일까요? 근데 왜 도마뱀이에요? 오늘 세계 도마뱀의 날이랍니다. 그래서 도마뱀이 멸종 위기인 종들도 꽤 많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충류 가운데서도 가장 종류가 많은 게 바로 파충류래. 도마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뱀이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크기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마뱀부터 작은 도마뱀까지 몇 가지를 제가 골라봤는데요. 이 중에서 한 가지는 진짜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요. 작은 건 진짜 작은 종입니다. 단위가 아예 다르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는 거는 목도리 도마뱀하고. 그쵸. 저거는 네. 그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도 네, 뭐 많이 맞아요. 나왔던 도마뱀이죠. 이렇게 막 달려가는. 맞아요. 항상 뭔가 겁 많아 보이고. 맞아요. 굉장히 늘 쫄아있는 아이. 굉장히 뭔가 허접해 보이는 친구. 그래요. 그리고 또 아는 도마뱀 없어? 이구아나 있고. 이구아나, 그렇죠. 이구아나도 굉장히 뭐 동물 다큐 같은 거 보면 항상 맞아요. 나오죠. 그리고 코모도 왕도마뱀은 모르시나요? 네. 근데 이름이 왕도마뱀이니까 이름값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작을 것 같진 않죠. 네. 참고로 코모도 도마뱀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피그미 도마뱀 부치, 네. 그리고 턱수염 도마뱀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딱 봐도 작아 보이는 이름이 한 가지 눈에 띄죠. 피그미. 작다는 뭐 단어는 아니고요. 네, 왠지 피그미. 이름이 작아 보이는 네.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 또 아는 도마뱀 있을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유튜브 좀 보겠는데 수기님 이름값 그래요. 수기님이 혹시 러브수기님이신가요? 이름 바꾸신 건가요? 이거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생유베리 캄샤님 5위는 피그미 도마뱀 부치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반대로 아기돼지님 1위를 코모도 도마뱀으로 해주셨습니다. 해뜰라이님 역시 아시는군요. 코모도 왕도마뱀 무서워요. 거대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 코끼리님 도마뱀은 우리 집 꼬마가 키우자고 해서 절대 불가라고 말했어요. 저처럼 좀 무서워하시나 봐요, 코끼리님도. 맞아요. 사실 이쪽을 파충류나 양서류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아무리 작아도 싫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수기님, 수기님이 러브수기님 동일인이 아니셨군요. 아니시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한번 접수를 해보겠고요. 종목 진단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와주실 전문가부터 먼저 모셔보도록 하죠.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이 오늘 초반부터 몇 개 좀 들어와 있는데, 약간 좀 뜸한 것 같긴 하거든요. 여러분, 종목 진단 요청 지금 바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뭐 한 거예요? 지휘하신 건가요? 그래요. 유튜브 채팅창도 괜찮고요. 네. 아니면 02-325-8200으로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겠고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미래는 나의 것님의 종목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매수 가격부터 먼저 좀 볼까요? 9,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많이 떨려요. 첫 진단이실까요,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엑세스바이오가 오늘 기세가 좋거든요. 주가가 급등하고 있죠, 아주. 네, 8% 오르고 네. 있고, 사실 최근 들어서는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좋았으니까요. 엑세스바이오, 잠시만요. 그래서 떨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테마바람 타고 잠깐 올랐다가 또 꺼질 수 있으니까. 실제로 어제만 해도 음봉 길게 다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 이게 또 두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엑세스바이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단기간의 반등이 상당히 강했는데 과연 어디까지 유지가 될까요? 자, 전문가님,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이 종목 급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진단 키트, 이제 체외 진단 기술을 토대로 해서 하는 바이오 센서 분자 진단 기술을 갖고 있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 상당히 수혜를 받고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실적이 이제 안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진단할 때 독감에 여러 가지 관련된 하면 시장이 평상시는 크지 않으니까 거기서 하면 먹고 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코로나 때 엄청나게 돈을 벌은 거죠. 그런데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90% 빠졌습니다. 10분의 1 타작 됐는데
거기서 이제 상가치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과연 21년, 19년도, 20년도 이렇게처럼 코로나 그만큼 유행해서 진단도 이제 그때 당시 같으면 다시 주가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아니죠. 요즘 선택사항이잖아요. 코로나 진단 받아도 안 받아도 되고 그냥 감기약 처방 받아도 되고요. 그 정도로 진단을 그만큼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테마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 과거에 이제 코로나 진단 1등주는 시즌이었죠. 시즌이 3, 4만 원 있다가 그 전에 이제 원래 이거 5만 원 정도 3만 원대인가요? 그때부터 쭉 내려가서 15년도 3만 6천 내려가서 7천 왔다가 다시 16만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다가 끝없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대표적인 1등주가. 그러면 제가 20년도 하반기하고 21년도 바이오주 이렇게 종목 진단하면서 겁을 엄청나게 줬거든요. 지금 물리면, 손절선 정하고 들어가지 않고 물리면 평생 회복할 수도 없을 거다. 2007년도 한참 실적 좋고, 막 실적이 내년부터는 영업이익이 50% 증가되고, 엄청나게 앞으로 실적이 나오니까 그때 조선주 사가지고 지금 실적이 좋다고 사가지고 손절 안 하고 계속 갖고 있었으면 10분 1타작 5분 1창 나서 아직도 회복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주나 여러 가지 관련된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지 못하면 항상 실적이 잘 올 때나 그게 성장성이 반영되면 주식은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시즌도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그렇게 많이 안 움직여요. 좀 큰 주식이 하루 상가 근처도 못 갔다가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진흥생명과학은 여기서 2,000원에서 2배 갔다가 지금 못 가고 있고요. 엑세스바이오는 7일날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날 상가 갔다가 다음날 14% 갔다가 14% 요즘마다 내려와서 어저께 8,000원 왔다가 만원에서 8,000, 20% 빠졌다 다시 여기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바이오주를 테마로 한다면 바이오가 유행한다는 게 여기서 내가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주식은 호전부터 이야기 있다가 그냥 가격을 보고 있다가 첫날 그냥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가 여긴 8일이고 이쪽부터 6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엑세스바이오도 여기가 7일에 수요일날. 그럼 엑세스바이오도 주식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것도 1,000원짜리가 4,000원짜리가 거의 20년도 3월달에 초에 2, 3천짜리가 30배 올랐죠 거의. 그러면 62,000 갔다가 그럼 이 가격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이것은 그냥 세상에 없던 코로나 세계가 난리 났잖아요. 그죠? 맨날 흑사편처럼. 그럼 이제 그런 게 제2의 코로나가 오지 않고는 이것은 의미가 없는 가격이에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차트도. 그러면 정상적인 평상시 회사 이 기업은 이 정도밖에 회사가 되지 않는 회사죠. 10,000원짜리 이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상적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난 이런 회사 내용도 이렇게 안 보고 난 운이로 그냥 도박처럼 그냥 코로나가 더 유행할 거야. 지금 잘 낫지도 않고 요즘 이제 냉방병과 비슷하면서도 막 열나면 이제 코로나 이렇게인데 그러면 막 아픈 거 맨날처럼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뭐 약을 뭐 그냥 처방받고 이렇게 해서 하면 또 시간 지나면 나아요. 감기처럼. 그렇게 근데 그러면 가면 가가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고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유행했다가 딱 내려갔을 때 한 2주 정도밖에 못 갔어요. 21년도도 여기 일주일에 갔다가 못 가고요. 2주밖에 못 가잖아요. 2주밖에. 길어야 2, 3주예요. 지금 1주 왔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약한 거죠. 계속 사람들 들어갔다 물리면 들어가기만 하면 물리는 거예요. 여기 가서 물리고 여기 가서 물리고. 지금은 워낙 싼데도 9,000원이에요. 옛날에 6만원짜리 9,000원 싸다고 생각해요. 그 개념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컨센서스 보시면 기존의 실적은 엑세스바이오가
21년도 영업이익이 2,600억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돈을 22년도도 4,600억이 나왔어요. 1조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니까 23년도 1조 매출이 3,486억 나오고 66% 줄고 4,600억 나던 게 200억 나온 거죠. 그러면 20분 1로 줄은 거죠. 작년 이익이. 그럼 올해도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실제 그러면 보시면 올해 1분기에는 22억이에요. 1분기에. 그럼 이제 1분기처럼 계속 나오면 좀 더 하반기에 늘어난다 해도 뭐 100억대밖에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100억대밖에 안 된다면 평상시에 시가총액을 보면 지금 3,400억이에요. 100억대, 150억 나오면 160억, 170억 이익이 나온다고 20배네. 시장보다 엄청 고평가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술적인 매매를 하면 일봉 차트로 보시면 여기가 거래 실리고 항상 똑같습니다. 어떤 주식이든지 대형주 거래가 폭발하고 나면 이 거래가 폭발한 주식의 그 가격대의 절반은 반드시 유지해줘야 됩니다. 유지를. 그러면 계산을 단순히 하더라도 7천에서 만 원이니까 3천 올랐잖아요. 그럼 절반은 얼마예요? 1,5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산수입니다. 주식은. 그래서 심리 투자 대가인 알렉산더 엘더 박사는 심리 투자 기법을 이제 만들면서 거래를 잘하려면 최소한 산수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투자자들이 주식을 한번 매수가 들어가면 매매 주식을 시작하면 이 산수조차도 못합니다. 곱하기도 못해요. 제가 이렇게 하면 다 웃을 거예요. 어떻게 그거 못하냐고. 안 그래요. 이렇게 이제 정규 차트 과정을 배운다면 정규적인 과정을 정규 학교 나오듯이 배우면 올라간 단가, 이 거래가 실렸자 이틀 동안. 그럼 시가부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7,000원부터 만원까지 올라갔구나. 그럼 3,000원이니까 3,000이니까 절반 1,500원. 그럼 이거 만원 9,500원 이하가 면 약한 거죠. 그래서 9,500원 이하가 엄청 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9,500원이 여기네요. 그러면 여기 종가가 9,500원이네, 그죠? 그러면 9,500원 정도를 이상에 가서 놀아야만 이 주식은 매수한 사람들이 더 세다는, 산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힘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럼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살 때 9,900원 요날 산 거잖아요. 늦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물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9,500원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매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9,500원 이상 갔었잖아요. 9,690원 갔으니까 분봉 보지 않더라도 단순히 산수만 해도 나오는 거예요. 9,900원 사가지고 오늘 9,600원 손절해야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다시 하더라도 보면 계속 우리가 5일 정도 주가 예측한다 보면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계속 저점 낮아지고 여기서 돌파 못하고 이제 거래가 적어요. 이 거래가 이만큼 있는 거래를 장악을 해야만 이 주식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주식은 정상적인 거래라는 거 차트, 그 다음에 캔들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배워야 됩니다. 이거 안 배우고 그냥 하니까 10년을 해도 주식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섹세스 바이오 매매하시는 분 이미 이익 실현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가게 되면 만원 가면 다시 사면 되죠? 9,500원 돌파해서 만원대 가면 그때 사는 게 안전한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요날 사는 게 아니라 아니면 첫날 사든지. 그래서 저는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등시 아니라 그냥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도 가격은 오늘 지금 현재 매도고요. 9,500원 손절이고요. 그 다음에 차익 손절 반드시 지지할 가격입니다. 9,100원이다. 그래서 9,000원 정도 손절가 드릴 테니까 테마주 하다가 10% 손절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 맞으면 몇 배씩, 두세 배씩 아니면 50%, 30% 먹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등시 매도도 아니라 네. 그냥 바로 매도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아주 냉정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억을 꼭 해주시죠. 특히 9,000원대를 깨게 되면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엑세스 바이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손익계산 이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죠? 맞아요. 코끼리님께서 산수를 못하는 끼리는 실패했나 봅니다 하면서 눈물을 막 주르르 흘리시길래 네. 산수 조금 못할 수도 있죠. 괜찮아요. 코끼리님은 코가 기니까 긴 코만큼
투자 뭐 능동적으로 하셔가지고 수익을 잘 내시겠다 뭐 이렇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네. 분명히 지금 뭐 열심히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레이키쇼 항상 함께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분명히 수익으로- 굳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네. 대응하시면 수익 꼭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사이즈 업님의 종목이고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는 34,000원에 들고 계시고 비중은 10%인데 지금 보시면 현재 구간에 오늘 많이 올랐는데도 와, 2만 원 대단하네요. 후반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19,000원대에서 지금 단기간에 쭉쭉쭉쭉 오르고 있긴 한데요. 이게 매수 시점이 최근에 들어가셨거나 5월 말쯤에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거의 2023년 후반기까지 좀 가야 돼요. 그래서 매수 시점이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34,000원 회복이 가능할런지 지금 기세로 보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일단 먼저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추가 매수, 하락시 추가 매수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태양광 셀 모듈을 하는 회사죠. 하나솔루션은, 뭐, 화학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하나솔루션 태양광 사업은, 자회사로 쭉 해서 밸류체인 완성된 회사고, 그 두 개가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입니다. 대형주고, 최고의 회사들이죠. 하지만, 이 산업의 업황이 안 좋아서 중국 때문에, 중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셀 모듈 전부 다. 그래서 중국하고 무한 경쟁을 하면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가격적으로 들어간다면 중국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도 마찬가지고요. 태양광 관련된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워낙 중국에 저가니까 싸워서 이길 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급증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경기도 나빠지면 당연히 태양광도 안 좋아지는 거죠. 현대에너지 솔루션 보면 올해 3월에 140억 적지 않았어요? 작년에 175억, 1년 동안 175억 났는데 1분기마다 140억 적지 않았죠. 그저 22년도 902억이나 났다가 매출액도 많이 줄었고요. 반타작으로 줄었고 그리고 올해는 더 줄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이 당연히 안 가는 거예요. 하나솔루션도 보시면 21년도 10조 매출액에서 매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13조까지. 근데 이게 7천억, 9천억, 21년도 제일 좋았죠. 태양광도 좋고, 업황도 좋아서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이 돼서 부르는 게 값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급락합니다. 올해 적자가 2,160여 하나솔루션도. 그럼 다시 1분기만 이런데 다시 과거처럼 돌아가려면 새로운 시장이다. 아니면, 경쟁력을 갖고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밖에 없는 거죠. 미국에 관세를 부과해서 여러 가지 중국산이라는 이렇게 밀어내게 되면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최대의 수혜를 받으니까 그러면 미국에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많이 갔다가 급락했어요. 최근 들어 장이 빠질 때 똑같이 또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트럼프 될지 누가 될지, 페리스가 될지는, 그건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공화당이 잡으면 업황 개선이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주가에 불투명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주식은 많이 빠져 있잖아요. 항상 주식이 조금만 좋아진다 하더라도 바닥 대비가 되면 최소 50%에서 100%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바닥이죠. 일종의. 그러면 바닥 가격이 2만원 초반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8,000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4만원 왔잖아요. 주식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사서 기다리면 50% 100% 팔아먹고 업황 개선 불투명 다시 내려오면 또 사서 또 거기 가면 팔아먹고 이번에는 헤르스가 되든지 민주당 되면 그건 내년에 이렇게 올라갈 거야 아마. 그럼 또다시 실적도 좋아지면 5만원대 가겠죠. 그래서 생각하고 천천히 가실 생각을 하고 업황 개선이 불투명하니까 그래서 가격은 바닥권이니까 나는 내려왔을 때 2만원 정도 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한 20, 30% 사서 가만히 갖고 있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 전략으로 지금 사신 가격을 보니까 주식 초보자입니다. 가격 올라가 내 눈으로 가격을 확인하고 돈을 번 건 확인하고 가면 그땐 전부 다 뒷북 투자예요. 왜? 차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내 눈은 그래서 내려온 주식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항상 폭락한 주식 안 사고요. 지금
2차전도 지금 안 사고 작년에 막 올라와서 사가지고 물려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매도가 아니라 매수다. 그리고 지금은 추가 매수는 좀 기다렸다가 2만 5천 원 정도 이하로 오면 그때부터는 이 비중을 추가로 20%까지 해보해도 괜찮은 내년까지 목표가는 최소 3만 8천 원 되니까요. 3만 8천 원, 4만 8천 원 가까이는 갈 수 있으니까 보유를 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도 관점이 아니라 25,000원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까지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내년까지 살펴본다면 이 종목은 48,000원까지도 목표가 상향해 주셨으니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휴일을 앞두고 있어서 네. 그런지 내일 토마토 레키쇼 또 하나요? 이런 질문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내일은 뭐 다 같이 쉬어야죠. 쉽니다. 네. 이럴 때 하루 좀 어려울 때 쉬어가야 네. 더 힘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요. 제가 원래 내일은 운동을 진짜 좀 강하게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만 강하게 해도 되죠. 아니, 주중에 자주 못해서 한 번 할 때 좀 세게 하려고. 그런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문자 메시지가 나왔어요. 내일부터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목, 금, 토, 일 4일 동안 누수 공사를 한다고 이러더라고요. 주말까지 운동을 못하게 됐습니다. 슬프겠네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 얘기를 누가 하신 거죠? 마라톤은 근데 참고로 저는 유산소를 싫어해서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하지만 유산소를 싫어해서 이게 안 됩니다. 게다가 더위에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날씨에 뛰다가는 아마 다음 주까지 못 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벌써 1시 반입니까?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네요. 그럼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 한번 5위 공개하고 갈게요. 뭐죠? 재밌는 친구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오늘 랭킹쇼 주제는 도마뱀입니다. 오늘 세계 도마뱀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도마뱀의 크기를 가지고 랭킹을 잡아봤습니다. 가장 작은 도마뱀을 먼저 공개해드릴게요. 자, 5위입니다. 어떤 도마뱀이죠? 피그미 맞네요. 그렇죠. 피그미 도마뱀 부치. 네. 참고로 도마뱀 부치라고 하는 거는 개코 도마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아주 작은 도마뱀 종류입니다. 그 중에서도 피그미라는 도마뱀 부치는 특히 작은 종류로 유명합니다. 마다가스카르 그쪽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작은 도마뱀의 종류고요. 한 5cm 내외 정도? 정말 작게 몇십 밀리미터 정도입니다. 정말 귀여운 친구인데 사진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실제로 보잖아요. 이게 생명체 같지가 않고 그냥 무슨 장난감 같아요. 정말 작고 귀엽습니다. 5cm면 귀여울 것 같아요. 5cm도 안 해요. 진짜 작은 거는. 그거보다 더 작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이 파충류, 양서류 쪽 무서워하는 분들도 제가 장담하는데 이 친구는 봐도 무서워할 리가 없습니다. 하찮게 생겼거든요. 그래요. 자, 5위였고요. 네. 자, 4위부터는 단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점점 사이즈가 커져가는 도마뱀. 자, 4위는 어떤 도마뱀일지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죠. 자, 그럼 이쯤에서 관심 종목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관심을 듬뿍 받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관심 종목 리스트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한 주의 중심 수요일장.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검색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당일 누적으로 검색된 종목 1위와 2위는 간밤에 미국장의 흐름에서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변함없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1% 중반 상승을 기록하면서 77,200원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로 이 5월 초에 갭 하락했던 8월 5일 이때 그 갭 하락한 부분을 메워나가는 움직임을 점차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이러한 하락갭을 다 메우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음봉 내고 있는 게 아쉽긴 하지만 2%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면서 18만 5,6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엔비디아 밤사이에 6.5%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또 앞서서 12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간 낙폭이 과도했다면서 반등할 주식 1순위에 엔비디아를 꼽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 확대 의지는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축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하반기에도 AI발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반도체주, 대장주의 움직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가 25%까지 강세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랩 자체 개발 테스트 LDT라고 하는데요. LDT의 RPP 에센셜이라는 제품 개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미국에 출하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내 진단 기업 가운데 LDT 랩 자체 개발 테스트 판매를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랩지노믹스가 글로벌 진단 시장의 진출에 탄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LDT 제품이라는 것은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 정말 처음 듣는 개념이어서 미국의 FDA 허가가 없이 진단이 가능한 그 키트 제품들에 대한 제품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생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 관련 기업 인수도 앞서서 진행을 했었고요. 랩지노믹스 본격적인 미국 시장에 이 LDT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주가 25%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셀리드가 21%까지 뛰어오르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관련주고요. 태성 상한가 들어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종목에 오늘 좀 박수를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상한가의 사상 최고가죠? 네, 태성. 이 종목은 저희가 연초 진행했었던 반도체 릴레이의 메리츠증권 신영목 이사가 추천주로 얘기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미반도체는 이 시각 5% 중반까지 상승을 하면서 오늘 SK 하이닉스에 뒤따라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반도체가 반도체주의 상승 앞서서 튀어오르는 주식이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HBM 관련주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종목 오늘장에도 14% 가까이까지 상승합니다. 현대로템도 2.8%까지 오르면서 전 고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상 최고가,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방산주입니다. 다가오는 11월에 MSCI 지수 신규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고요. 이미 이제 현대로템은 시총 허들까지 편입 가능한 수준으로 레벨이 올라왔고, 그리고 편입 2순위 가능성이 있는 게 LIG 넥스원, 3순위가 HD 현대미포, 4순위의 삼양식품 등등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분석들 11월 MSCI 신규 편입을 앞두고 좀 살펴보시고요. 현대로템 관심 많이 받고 있습니다. KBI 메탈도 15%까지 상승하면서 오늘 전력기기주 AI발 훈풍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쪽에서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휴마시스가 6%까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로나 재확산, 재유행 단계에서 지금 휴마시스 생산 라인 풀 가동하면서 가동률을 높였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에 465명의 코로나 신규 확진 입원자 수가 있었는데 이달 8월 첫 주에도 861명 이렇게 해서 코로나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진단키트 품귀 현상과 함께 가격이 4배로 뛰어올랐다라고 하네요. 진단키트가 기존에 하루에 한두 개 팔려서 1,000원, 2,000원 도매가였는데 지금은 5, 6,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풍제약도 역시 오늘장에 15%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 종목은 신규 어떤 치료제 파이프라인의 인상 모멘텀도 있었고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같이 또 움직이기도 했었고, 그린생명과학도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확산 수혜주. LS 일렉트릭 6.7%. 지금 바닥을 잡고 완만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죠. 8월에 MSCI 지수 신규 편입된 종목이고요. 한국가스공사가 0.6% 플러스, 레몬이 3% 플러스 나타내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한농화성도 역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보합권입니다. 대원전선 7% 플러스고요. SG가 1.7% 상승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 추세를 깨지는 않습니다. 최근 보시면 상승한 이후에 쉬어가는 횡보 양상 나타내고 있고요. 흥구석유가 마이너스 4%, 그리드 위즈 오늘장에 1% 조정을 받으면서 배터리 화재 관련주로 움직였었던 이 종목 약간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CI 정기 변경의 신규 편입주라는 것이 그 신규 편입 발표 이전에 한 2달 전부터 움직인다 해서 많은 관심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8월에 발표가 난 종목, 11월에 예상되고 있는 종목 비교해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 현대로템 어느 쪽이 더 투자 매력도가 있을까요? 네, MSCI 편입 이슈로 엮인 종목들이네요. LS 일렉트릭 이번에 편입이 되면서 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현대 로템 얘기는 사실 뭐 MSCI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요새 많이 다뤘던 종목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 이 두 종목 가운데 투자 매력도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대로템은 저는 더 선호를 하고요. 더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LS 일렉트론도 뭐 괜찮지만 이미 조정 들어갔고요. 현대로템 아직 조정 징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현재가 기준으로도 50% 상승 여력이 있고 LS 일렉트론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지금 이제 MSCI 편입에 대한 것은 뭐 편입된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수급적인 것은 단기적입니다. 항상 뭐 편입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단기적인 수급은 단기 어떤 시세 흐름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대로템이 시가총액이 5조 9천억이고요. LS 일렉트릭 시가총 5조 3천, 시가총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컨센서스 보시면 25년도 영업이익이 LS 일렉트릭 4,500억이고요. 26년도 5,200억, 이렇게 한 5천억 내외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로템도 지금 비슷한 5,400억, 좀 더 이익은 좀 더 있어요. 그리고 마진이 한 10% 정도 되네요. 그리고 LS 일렉트론은 10% 좀 안 되고요. 근데 비슷합니다. 그죠? 그런데 영업 마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현대로템이 지금 강하게 지금 오늘 또 가는 것도 뭐 어떤 MSCI 이런 것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세상의 어떤 변화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변화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AI 혁명 시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AI 혁명 시대는 전부 다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아젠다는 AI 혁명은 사람을 대체하는 거고 AI 시대는 12년부터 시대 그건 사람을 대체하는 사람은 그냥 클라우드 통해서 이렇게 그런 도와주는 거지만 이제는 대체하는 거잖아요. 챗GPT 막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그죠? 통역사가 없어도 통역을 뭐 그냥 핸드폰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 대신 일해주기도 하고 공장에서 그것처럼 사람을 대체하기 때문에 이 현대로템이 가장 좋은 거 이제는 현대로템과 램보 로보틱스가 다종 로봇에서 디펜스 쪽에서 이제 뭐 관련된 군사용으로 쓸 수가 있는 아니면 경비용 로봇을 사족, 뭐 다족 이렇게 해서 가장 지금 로봇에 인간 하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뭐 공장의 로봇 말고요. 돌아다니면서 사종 로봇이라든지 경비 로봇, 군사 로봇 이런 게 먼저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대한 수혜주도 현대로템이 지금 같이 하고 있으니까 램보 로보틱스 그래서 그에 대한 수혜입니다. 그 정도의 어떤 걸 본다면 현대로템은 손절선만 지켜주고 지금은 높은 가격이니까 이미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면 두세 배 올라왔으니까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도 올해 한 68,000, 7만원대는 내외 갈 걸로 보이고 그래도 팔아먹을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 매도 사인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런 상태 장기적으로 주봉도 마찬가지로 매도 사인 안 나왔어요. 거래가 아직 적어요. 그러면 거래가 적으면서 잘 가고 있다는 것은 강력한 큰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큰손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일까요? 자, 차트를 보면 오른쪽 하단 보면 7월 초부터 기관하고 외국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LS 일렉트론은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좀 있고.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도 현대로템 훨씬 좋은 거죠. 그 상태에서 현대로템의 외국인의 지분이 지금 23%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지분은 이것은 강력한 쪽이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이 앞으로 저는 30% 이상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절선만 지지선만 구축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추세가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항상 올라가면 추세가 갈 때는 이렇게 눌림목 줄 때 이렇게 살 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가격은 이제는 48,000원 깨지 않으면 가져가면 될 것 같고 주봉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엄봉을 두 개 글로벌 같이 깨지면 같이 깨지겠죠. 그러면 다시
38,000원 붕괴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보시고 지금은 5만 원이네, 그죠? 5만 4천까지 왔으니까 종가로 5만 원 정도 깨지지 않으면 계속 보유해서 목표가 한 7만 원 내외까지 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력한 두 종목이었습니다. 상반기 내내 참 관심이 뜨거웠던 전력 설비에서 LS 일렉트릭, 네. 그리고 방산에서 현대 로템, 이 둘이 붙여봤을 때 앞으로는 현대 로템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셨네요. 자, 이렇게 한 가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 두 가지 종목을 비교하는 동안에 채팅창에는 의외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좀 봐주세요. 뭐야, 나왔냐? 여러분, 가장 여기 작은 이만해요. 도마뱀 저 친구입니다. 이거 5cm 저거 제가 써놨는데, 네. 그보다 더 작은 귀여워. 친구들이 이렇게 많아요. 저거 지금 손가락이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네. 와, 진짜 작죠? 와, 귀엽네요, 쟤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작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촉감도 진짜 무슨 고무 만지는 느낌 정도예요. 좀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웬만해서 저거 무서워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4위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덩치가 좀 커지거든요. 그거 조금 이따가 네.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저희는 종목 진단을 더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 고고의 세상님의 종목입니다. 성우 하이텍 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이 8,500원이고요. 15% 비중입니다. 단기, 중기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매수하신 지 오래될 것 같진 않은데, 근데 확실히는 모르겠는 게 이 정도 주가 수준에 오랫동안. 꽤 오래 있었어요. 올 한해는 계속 저수준이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장이 흔들리든 말든 잘 지켜주다가 최근에 시장이 많이 밀리니까 같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 저점이 나왔을 때는 5,990원까지 크게 밀려 내려갔었거든요. 자, 그런데 반등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30% 올려가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5.7% 상승이죠. 이제 8,000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 가격보다 조금 낮아진 상황인데,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렸다가 매수 가격 이상에서 팔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성우 하이텍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매수가 부근인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투자 의견 먼저 드리겠습니다. 8,600원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부품주를 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성우 하이텍도 이제 현대 기아차에 가장 독점적으로 범퍼 레일을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GM도 들어가고 폭스원 들어갔는데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등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도 괜찮고 실적 대비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 업황이 또 안 좋은 상태에서 경기가 조금 둔화되면 자동차도 이제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 가전 이렇게 잘 팔리다가 이제 안 팔리듯이 그다음 자동차예요. 그다음에 자동차 지금 미국 경기가 자동차 잘 팔리다 이 경기가 조금만 둔화돼도 자동차가 이제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IT주가 많이 올라가 IT주 팔고 나면 그 다음에 자동차도 이런 중기계주 팔고 그다음 금융주 팔고 그러면 완전 또 다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처럼 그런 측면에서 이 최근에 글로벌 시장 급락할 때 같이 빠지는 그 전부터 이미 빠졌습니다. 여기서 가다가 안 되면 23년 7월이잖아요. 기아와 현대는 23년 7월보다 가격보다 높이 갔어요. 현대는 29만 갔잖아요. 얘는 그때 가고 나면 못 갔잖아요. 그죠? 예, 다행히 그래서 부품사가 이제 일시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저평가되더라도 먹고 살아도 새로운 시장을 새로운 엔진을 해서 개척을 못하면 잘 못 갑니다. 또다시 과거에 이렇게 내려왔던 것처럼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등밖에 없다. 그래서 많이 가게 되면 한 9,5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산 단가가 있으니까 8,600원 정도 가면 8,600원 전량 매도하고 이제는 자동차 부품주를 건드리지 마시고 2차전지 오히려 배터리로 가도 된다. 가격 멜트 보면 실적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성우 하이텍 살펴드렸습니다. 반등하게 됐을 때 매수 가격 정도네요. 거기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 뒤로는 자동차 부품주로 다시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수준에서는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그쪽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성우 하이텍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 1부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병훈 전문가 인사드리도록 하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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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희
도마뱀 얼른 보고 와요. 궁금해요. 네. 지금 귀여운 거 하나 보더니 정신 못 네. 차렸군요. 4위 보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도마뱀 이제부터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집니다. 4위입니다. 4위는 바로 턱수염 도마뱀, 그러니까 일명 비어디 드래곤이라고 하는데요. 10배예요. 이 친구 50cm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생긴 것만 보면 좀 난폭하게 생기고 무서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격이 너무나 온순하대요. 그래요? 그래서 애완용 도마뱀으로 진짜 선호되는 대표 도마뱀이 바로 이 비어디 드래곤입니다. 생긴 건 진짜 무섭게 생겼는데? 그렇죠. 저 턱 주변에 뭔가 수염처럼 길게 돌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눈도 약간 꺼벙하게 네. 뭔가 덤빌 거야 나한테 이런 느낌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온순합니다. 그래서 정말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는 도마뱀이라고 해요. 비어디 드래곤 이렇게 4위로 랭크가 됐습니다. 왜요? 무서워요? 좀 징그럽게 생겼어요. 3위부터 더 징그럽다고요. 더 무서워요. 네. 아니다. 3위는 안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안 나오나요? 뭐 어쨌든 뭐 4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턱수염 도마뱀이 바로 4위였고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도마뱀들이 이거 3위가 너무 명확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이구아나, 목도리 도마뱀, 코모도 왕도마뱀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주포발사님이 네. 저 친구가 니네 누군지 아니? 이런 느낌이라고. 닮으셨는데요. 그래요.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 대사가 왜 이렇게 잘 어울린 거죠? 니네 누군지 아니? 지금 마치 저 친구가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잘해서 그래요, 성대모사를.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 전문가도 한번 모셔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 모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종목 진단 또 가보겠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요, 이 종목으로 가볼게요. 황금주님의 종목이고요. 네. 두산 로보틱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람님께서도 이거 좀 도와달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네. 로봇주 중에서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있거든요. 이렌시스도 오늘 좀 급등세 나오고 있고 로봇주들이 그래도 조금 반등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보합권입니다. 네. 이 종목 6만 원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9만 1,200원 평단가 어허. 들고 계시고 15% 비중 들고 계십니다. 지금 사연이 작년에 매수를 했는데 오래되셨군요. 단기, 중기,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왔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단을 내려주실지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움직임이 없는데 최저점이 5만 원대까지 갔다 온 종목이에요. 이 종목 탈출이 가능한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두 종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두산 로보틱스 괜찮다. 좀 들고 있기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로봇주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다들 이익들이 안 나요. 아직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익을 낼 만한 구간까지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로봇주들은 산업용도 그렇고 또 서비스용도 그렇고 앞으로 나날이 성장을 해갈 수밖에 없는 분야고 특히 이제 어떤 순간부터 AI가 이제 로봇의 두뇌에 장착이 되게 되면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 시기가 꼭 올 수밖에 없어요. 단지 이제 그게 언제 오느냐가 문제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회사가 견딜 수 있는 자금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뒷배가 좀 든든해야 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뒷배고, 두산이야 지금도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위고, 이번에 2분기, 이익을 보니까, 실적을 보니까 매출은 32%가 늘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4%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좀 줄었습니다. 전기 대비해가지고, 좀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매출이 어디에서 느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에 국내 쪽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다가 지금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지금 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쪽에서 특히 이제 팔레타이징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물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르는 거 있죠. 팔레트 날라가지고 물건들 날라주고 하는 이제 그런 로봇인데 그런 쪽에 상당히 북미 쪽에서 실적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지금 미국 쪽 실적이 늘어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그 BP에 좀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도 있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뭐 전망이 저는 이제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단지 지금 이제 합병 이슈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고, 합병이 되면은 분명히 두산 로보틱스한테는 호재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합병을 이제 뭐 두산 쪽 측에서는 하겠다라고 하니까 거의 할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 건 이제 호재로 봐야 되고, 뭐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노이즈가 소멸이 되면서 두산 로보틱스는 또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전체 이제 로봇 관련주들의 어떤 전체적인 테마성 같은 것들을 살펴봤을 때도 하반기에 한 번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가늠은 알 수가 없어서 뭐 시간상으로 빨리빨리 올라갈 거다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로봇주보다도 먼저 올라갈 쪽으로 보이는 섹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금은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물타기를 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다리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단 오게 되면은 지금 15%시거든요, 비중이. 10만 원 단 오게 되면은 그 부근에서 한번 비중을 좀 5% 정도 줄여가지고 살짝 좀 줄여놓으세요. 그럼 또 이제 눌리게 되면 조금 더 담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로 하셔가지고 거기서 비중을 좀 줄인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다시 이제 상담을 좀 받아보신다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비중대로만 10만 원까지 한번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로봇주를 바라보신다면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좋다라는 점도 함께 첨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뭐 합병과 관련된 노이즈도 있고 로봇과 관련된 지금 투자 수요가 잘 들어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년까지 한 10만 원 부근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다림의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없이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유튜브 좀 볼까요? 앞서 종목 진단하기 전에 제가 이 깨방적을 좀 떨었더니, 흑질백자님, 해맑다. 누가 윤지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누가 윤지 앵커인지 헷갈릴 정도다. 그래요. 해맑음이 이렇게 전염성이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우울함이 전염되는 것보다 좋지 않아요? 그건 당연하죠.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전염이 돼야 네, 된다고요. 네. 자, 그리고 근데 반면에 지금 걱정 어린 시선들도 나오고 있는 게 우리 얘기가 아니고요. 네. 시장에 대해서. 고고신님께서 이것도 휴일 전에 운명의 두시 구간이다. 사실 우리 항상 그렇죠. 휴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일단 잠깐 수익 실현을 하거나 이렇게 약간 털어내는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코스피도 코스닥도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고고식님, 오늘도 한시 조기 폐장했어야 하나 하면서 고개를 약간 갸웃갸웃 거리시는 것 같은데 이대로 계속 내려오지 않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다시 끌어올려 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그 염원을 담아서 두 번째 또 종목 진단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더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유튜브 이번에는요, 달콤한 분이시군요. 초콜릿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장비로 가볼게요. 레이저 노칭 장비 최강자로 불리는 DNT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1,600원이고요. 비중 5%입니다. 비중 많지는 않으신데, 이 주가도 사실 전혀 높은 주가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난해에 DNT가 41,2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당시만 해도 대단한 기대감으로 솟구쳤다가 그때 고점 찍고 계속 내려왔죠. 고점 대비하면 주가가 80%가 밀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점 6,000원대까지 갔다가 올라왔는데도 아직 이거 예전 그 주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밑에 있는 주가거든요. 한 번 더 기회가 DNT에게 올 수 있는 걸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DNT입니다. 2차 전지 장비 종목들 중에서도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DNT 어떻습니까? 네, DNT는 이제 주가가 좀 빠졌는데 사실 그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 상당히 좀 유력한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분기 때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931% 10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650억인데 지금 65억인가요? 근데 이제
올해 지금 1분기만 지금 66억을 했으니까 상당히 뭐 이제 잘했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실적도 괜찮고 또 지금 요즘에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날에도 741억, 매출액 대비 58%입니다. 이런 이제 공급 계약 체결 공시도 났었고 하기 때문에 D&T는 2차전지 장비들 중에서 아마 올해에 실제로 실적이 지금 나는 몇 안 되는 장비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레이저 노칭 장비는 이거는 굉장히 이제 필수적이고요. 그동안에는 기계식으로 노칭을 했던 회사들이 기계식으로 노칭 절삭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절삭 부분이 다시 또 갈아내야 되거든요. 깨끗하지 않아가지고. 그 레이저 노칭은 지금 뭐 거의 필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뭐 장비는 지금 그 LG 쪽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SK온이나 다 나갈 거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노이즈가 없다. 단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이제 공장 증설을 좀 미룬다 하는 뉴스가 지난번에 나오면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왔던 것 같은데 그거랑 관계없이 지금 뭐 수주 잔고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지금 뭐 올해만 해도 1,500억 이상은 지금 수주를 좀 받아놓은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D&T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을 나오게 되면 꼭 반등이 나올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8월 중순 이후 그리고 9월 초부터 반등이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고 징후들이 좀 보이죠. 요즘에 보면은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D&T도 이제는 반등이 좀 나올 만한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비중이 5%시면 뭐 지금쯤 뭐 한 5% 더 타셔가지고 한 10% 만드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이고 1차 목표가는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 한 13,500원 정도 하죠. 예, 그 정도로 1차 목표가 잡으시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왔을 적에 2차전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좋다면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조금 늘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장비 대표주 중에 하나인 D&T를 살펴드렸습니다. 네. 역시 그 전에 지난해 나왔던 그 기대감들이 괜한 기대감들이 아니네요. 레이저 노칭 장비 엄청난 기대감으로 주가도 대단히 크게 올랐던 종목이죠. 사실 요즘에는 주가 반응이 신통치가 않아서 많이 불안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D&T 그 기대감을 없앨 종목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은 8,000원대였는데 13,000원 이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시선, 관점을 들어봤습니다. 매수 가격이 1,600원이니까요. 그 위로 충분한 수익 보시면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초콜릿님의 D&T 살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초콜릿님의 종목을 살펴보고 오는 동안에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미국 증시 대비 오늘 못 올랐으니까 연휴 이후에 급등 한번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 뭐 항상 그랬으니까요. 중간에 공휴일이 있을 때 그 전날 시원하게 갔던 일이 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감안을 해두겠고 금요일엔 코스피야 코스다가 우리 좀 가자. 잘해보자. 그러자. 알았지? 우리 화장실 또 가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요. 네. 이 친구 정신 한번 차려보려고 참. 예. 그래요. 오늘은 뭐 공휴일 전이니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럽시다. 그래도 하락을 좀 멈췄어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조금 다시 조금씩 올려주네요.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샤님 12시쯤부터 하락세였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고고식님 덜덜덜 2PM 그래요. 2시 구간에는 항상 이렇게 불안한 게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안 좋은 마법. 이게 반대로 좀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판에 쭉쭉 매번 올라가면은 그래 오늘 좀 힘들었어도 맞아. 마지막에 네. 웃으면서 끝낼 수 있어 이런 일들이 많을 텐데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종목 진단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 닉네임의 기운을 담아서 불러볼게요. 따상님의 종목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SD 바이오센서 12,360원 10%입니다.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종목이 수익 실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단기 목표가로 조금 더 보는 게 나을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 종목도 진짜 단기간에 쭉쭉 뻗어가면서 지금 최고점 지금 13,000원대까지 부근에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진단키트. 맞아요. 네.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어제는 살짝 기세가 꺾이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8월 말까지는 코로나 확진세가 커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불이 붙고 있는데 이 종목 조금 더 끌고 가도 좋은 종목인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ST바이오센서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요즘에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이 되면서 코로나 관련주도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ST바이오센서는 종목이 뭐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주가가 더 가냐 안 가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코로나 관련 어떤 뉴스가 계속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 뉴스가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결정을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스를 이제 잘 보셔야 되겠고, 뉴스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급등락이 또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테마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기술적으로만 본다면은 오늘 저점 있죠. 오늘 나왔던 저가 12,510원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은, 거기를 깬다고 해도 뭐, 그 손해는 아니니까 익절이라고 하죠. 그 익절선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가가 12,500원이 깨진다면은, 익절선 잡으시고,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죠. 12,500원 안 깨졌다. 얘가 이제 15,000원까지 쭉 갔는데, 12,500원이 안 깨졌으니까 빠지는 동안에도 계속 들고 있자.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건 이제 또, 뭐 좀 이제 수익을 또 다 잃어버리시는 거니까, 지금부터 가령 이제 13,600원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게 약간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13,600원, 그러니까 신고가를 한번 또 낸다. 고점 돌파가 한번 더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익절선을 5일선으로 바꾸십시오. 5일 이평선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의 익절선은 12,500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기술적 대응에 중심을 두시고 종목 내용보다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T바이오센서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진단 도와주셨으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또 랭키쇼 주제 한번 네.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은 세계 도마뱀의 날입니다. 도마뱀 특집으로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5위는 아주 귀요미 친구 나왔고 4위가 좀 커졌죠. 3위도 조금 더 커집니다. 3위 지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도마뱀이죠? 네, 3위가 바로 도마뱀. 이렇게 하니까 세상 정말 하찮아 보이는군요.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턱까지 하지 마세요. 정말 놀리는 것 같으니까. 목도리 도마뱀이 3위였습니다. 정말 항상 도망만 다니는 친구로 기억나잖아요. 알죠, 이거? 알죠? 네. 목도리 도마뱀이 근데 생각보다 키가 좀 있더라고요. 보통 60cm에서 90cm 정도. 아마도 이 꼬리 길이가 제법 길지 않나 싶은데 생각보다 등치가 컸습니다. 목도리 도마뱀이 3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근데 저 사진은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저는 근데 목도리 도마뱀 볼 때마다 귀엽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네. 불쌍해요, 매일. 왜요? 맨날 그냥 저거 펼치고 도망만 다니는 것 같고 항상 연약하고 쫓기는 그런 이미지여서 왜요? 화려하고 안쓰럽습니다. 좋은데. 네, 어쨌든 3위가 이렇게 네. 나와 있고요. 1, 2위는 이제 좀 무서워요. 여러분 딱 봐도 나와 있는 두 친구의 이름부터가 다르죠? 코모도 왕도마뱀 그리고 이구아나입니다. 이구아나는 여러분 많이 익숙하실 텐데 실제로 생김새를 잘 뜯어보잖아요. 되게 무섭게 생겼습니다. 바다에서 떠다니는 거 보면 바다 이구아나 진짜 무섭거든요. 자, 이따가 사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시죠. 좋습니다. 도마뱀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네. 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화장품 종목들 그리고 라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 좀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고 이 시간쯤에 좀 올라가고 있는 관심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미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지난 1분기 실적 시즌 때 우리가 워낙 그 실적으로 떡하니 이제 시장에 인상을 남겼었던 그런 종목들이 있었죠. 실리콘투, 삼양식품, VT,
뭐 JNTC 뭐 등등 이런 종목 제가 또 언급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2분기 실적 시즌에는 이런 종목들이 양호한 실적 내놓고 차익 실현 매물 받습니다. 자, 오늘 1시간 간격의 순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가운데서 코로나 재확산 수혜주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랩지노믹스가 23%까지 강세 띄고 있고요. 신풍제약이 13%, 엑세스바이오가 10% 플러스, 휴마시스가 4% 상승을 하고 있고요. 셀리드가 또 23%까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죠. 셀리드는 백신 개발 전문 기업인데요. 코로나19 재유행과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셀리드가 뭐 미국과 러시아 쪽에 그 뭐 아데노 백신, 아데노 바이러스 백신 뭐 관련해서 특허 뭐 등록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연이은 특허 소식이 좀 나오면서 쭉 올라가는 흐름을 그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해서 일단 투자 위험 종목에 지정을 하면서 어제 하루 매매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 측에서는 이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해서 답변할 중요 공시사항이 없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루 쉬고 오늘장 추가적으로 22%까지 강세를 띄는데요. 뭐 코로나 확산 수혜주 가운데서 유독 또 특히 강한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뒤를 이어서 KM 올라와 있습니다. 마스크 관련주 재차 움직이는데요. 16%까지 상승세를 띄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I 메탈 이렇게 올라와 있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올라와 있죠. 27%까지 강세를 띄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이 태양광주에 대해서 7거래일 연속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분석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유럽 태양광 시장의 빠른 개선에 따라서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태양광 주식이라는 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10위권 아래쪽 보시죠. 그린 생명과학이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진단키트, 치료제, 감기약 등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 일부는 품귀 현상까지 보여주는데요. 코로나 치료제 가운데 팍스로비드 관련주입니다. 팍스로비드를 생산하는 화이자 쪽에 항생체 중간체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그린 생명과학의 주가가 오늘 상한가 들어간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오상 헬스케어가 15%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상 헬스케어 코로나 이 진단 키트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상 헬스케어 코로나 독감 콤보 키트를 개발해서 하반기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라는 새로운 소식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오늘 장 다시 한번 상승세. 웰크론도 6% 역시 마스크 관련주고요. 시젠 진단 키트 2%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국제약품이 2%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코로나 치료제로 쓰이는 덱사메타손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음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10위권 내 종목 가운데서는 삼양식품과 시프트업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변동성이 오늘 커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양식품 양호한 실적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 시장 전망치보다도 웃도는 실적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 줍니까? 오늘 7%까지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 7%로 돌아섰다가 아래골을 달면서 3%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이렇게 갭상승하면서 상한가, 점상 기록했었던 그 라인은 좀 유지는 하고 있지만 최근 아래쪽으로 좀 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시프트업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장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게임주 흐름 최근에 좀 좋아지면서 3% 플러스를 기록했었는데 이 종목도 흔듭니다. 장중에 10%까지 하락했다가 현재는 9%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위에서는 로봇 관련주가 좀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네요. 그런데 아까는 PNS 미케닉스, 재활 로봇 관련주죠. 이 종목도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렌시스, 이런 로봇 관련주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 휴일인데요. 금요일 하루를 앞두고 시장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바이오 로봇주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꼽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상담에도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다시 한번 로봇의 시간이 천천히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이렌시스도 두 자릿수대의 상승세, SBB테크, 그렇죠. 인탑스, 뉴로메카, 에브리보까지 지금 강한 흐름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주 저희가 하반기 때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이쪽이냐 로봇주냐 우선순위는 어디인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이오주냐 로봇주냐 전문가님의 선택은 어떤 쪽일까요? 네, 로봇주는 뭐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바이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펄떡이는 종목들이 많고 그런 이제 섹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그 로봇이냐 바이오냐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제가 이제 그 하반기에 시장을 이끌 주도 섹터 3개 그러면은 반바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저는 이제 바이오를 고를 것 같습니다. 로봇주들 물론 장기적으로 뭐 성장성이 있다고 보지만 하지만 너무 장기적이다. 그게 언제 올지 모른다. 로봇의 시대라는 것이.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지금 사면은 좀 오래 들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겠고. 근데 바이오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바이오도 종목별로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좀 다르고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주도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같은 날 또 따라잡게 하셨다가 물리기 굉장히 십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종목별로 지금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 상당히 좀 많이 다릅니다. 바이오 쪽에는 제가 이제 조금 들고 있는 종목도 있을 수 있는 종목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두 종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8만 원 밑에서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벌써 많이 올라왔지만 저는 10만 원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100만 원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다 보고 있고 셀트리온은 합병 이슈 때문에 아직 출발도 안 했지만은 결론이 나겠죠. 조금 있다가 16일인가요? 결론이 난다고 그랬으니까 결론이 나면 출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중기적으로 볼 수 있고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뭐 비만 치료제라든가 뭐 ADC라든가 이런 쪽들은 다들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트레이딩을 좀 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다. 그리고 바이오 쪽은 쉽지는 않다. 그리고 로봇 쪽은 좀 지루할 거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펄떡이는 물고기가 많은 바이오 쪽을 저는 조금 더 고를 것 같습니다. 네, 회 먹을 때도 화로가 맛있잖아요. 헐떡이는 좀 물고기들이 많은 바이오주의 선택을 네. 주셨으니까요. 로봇은 잠시 조금 더 기다리다가 나중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바이오 대 로봇의 대결 이야기를 한번 네. 들어봤고요. 자, 유튜브 채팅창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한초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빠떼로 아저씨님, 풀빌 나가는 백수님도 이제 좀 다시 오셨네요. 네. 자, 새로운 분들 많이 눈에 띄는 가운데서 빠떼로 아저씨는 이게 무슨 말이죠? 반바지, 나팔바지?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쫓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I'm 리얼님, 바이오는 바이오. 바이오를 살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제약바이오 기대감 갖고 있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시죠? 자, 그러면 저희 또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가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연인님의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은 앞서 우리 관심 종목 볼 때 이야기 나왔던 종목입니다. 변동성 강한 종목. 네, 시프트업 보겠습니다. 자, 시프트업 매수 가격이 76,000원이고요. 7%입니다. 급락 중인데 부탁드려요 하셨거든요. 오늘 보시죠. 사실 장 초반에 강했습니다. 네. 오히려 상승으로 뻗어 가다가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낙폭이 점점 깊어지네요. 지금 7만 원대 슬슬 위태로운 구간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자, 시프트업 매수 가격 76,000원에서 그 미치지 못하는 모습. 오늘 계속 하락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 이대로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시프트업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시프트업입니다. 오늘 좋다가 많네요. 이렇게 하락으로 돌리면서 낙폭이 점점 크게 되는데, 자, 시프트업의 미래, 앞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제 그 시프트업의 뭐 내용이라든가 뭐 사업 내용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저는 이렇게 상장한 지 2년이 안 된 종목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거나 또는 회사 관계자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강하다. 그러면 접근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종목을 보고 접근해가지고 그냥 수익 좀 내보고 나올까 이러고 접근하는 거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상장한 지 2년 이내의 종목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신규 상장을 할 때는요 어떤 종목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다들 그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좀 그 과하게 좀 쳐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장 주관사들은요 그렇게 해야만 자기네들이 다음번 상장 주관사로 뽑히기가 쉽고 하기 때문에 늘 과장해가지고 회사를 소개하게 돼 있고 시장이 좋으면은 상장 첫날부터 시작해서 또 뭐 더블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시장이 또 안 좋으면은 이렇게 시프트업처럼 첫날부터 음봉 맞고 빠지는 경우도 허다하죠.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어떤 그 종목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미래에 관해서 이 주가 흐름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거죠. 시프트업의 뭐 그 중국 쪽에 뭐 니케이 2분기 매출은 뭐 어떠니 저떠니 뭐 이런 이제 리포트도 나와 있지만 그 뭐 매출도 보니까 그렇게 뭐 썩 그 1분기에 비해 가지고 뛰어나게 더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요즘에 상당히 그 등락이 심합니다. 실적 잘 나왔는데도 막 그 빠지고 막 이러죠. 그래서 지금은 게임주에 대한 투심 자체가 상당히 좀 거칠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프트업은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쌓인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크다.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첫날의 시가 부분에서 지금 매물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첫날의 시가를 넘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적에 시프트업에 대한 투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결국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 종목을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 저는 시프트업에 저 같으면 투자하지 않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지금 들고 있다면은 저는 뭐 살짝 반등을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매도하고 말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프트업 일단 과감하게 이 종목에 네.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좀 있네요. 읽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야 확실한 종목으로 선택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매도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시프트업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고고식님께서는 시장 이야기 해주시고 계신데 네. 2시 20분 구간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 무난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3시 30분까지 제발 조용하게 가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코스피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르고 달래고 싶습니다. 네. 먹히기만 한다면 말이죠. 그럼 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좋습니다. 벌써 2시 20분이에요. 네. 빨리 한번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 따상님의 종목이네요. 네.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 KPS고요. 39,700원 15% 비중 들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보유를 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한정 KPS 아시죠? 저때 되게 시원한 시세를 뽑아냈다가 오히려 체코 원전 수주 발표가 나고 나서 쭉 밀렸습니다. 그러고 네. 나서 참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기세가 올라오면서 이 종목 수익권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갈 수 있는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한정 KPS입니다. 이 종목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종목 언제까지 끌고 가보면 좋을까요? 예, 원전 관련주들이, 지난번에 한번 이제 체코 쪽에 결정이 되면서 시세를 줬다가 음봉을 크게 맞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다시 올라가는 이제 부분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의 전력에 대해 가지고, 글로벌하게 전력 설비는 이제 모자랄 수밖에 없고, 발전소는. 그리고 원전 관련해 가지고, 뭐, 그동안에 안 한다고 했던 국가들까지 다 원전 쪽을 다시 재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도 날씨가 굉장히 더우니까 전력 소비량 늘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 또, 뭐, 이제, 미국 쪽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지금 앞지르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도 일정 부분은 원전든지 신재생 쪽으로 유럽에서는 좀 들어가고 있으니까 좀 호재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익을 극대화하자, 계속 들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원전주들은 테마주예요, 여러분. 원전주들은 테마주고 실제로 원전 수주가 됐을 적에 한정 KPS의 어떤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지 이런 부분들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원전 재가동했고, 그리고 원전 이제 관리 유지 보수 비용 같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올라가긴 했지만 이런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또 다음 분기에 또 계속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뭐 크게 뭐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저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오히려 조금씩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15%시니까 저는 한전 KTS의 최고는 한 44,000원 정도 올라가면은 뭐 최고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에라도 5일선이 깨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일단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올라가는 44,000원까지 가는 구간에서라도 조금씩 좀 비중을 줄이자. 그리고 5일선 깨지면은 다 팔고 나오고 그리고 목표가는 44,000원 정도 잡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전 KTS까지 살펴봤습니다. 4만 원 윗단으로도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기수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랭킹쇼도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랭킹쇼 주제 세계 도마뱀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도마뱀 특집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마뱀은 어떤 도마뱀일까요? 자, 남은 2개의 도마뱀 중 더 큰 녀석을 찾아봅니다. 1위는요. 이름값 하는 놈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모도 왕 도마뱀이 무려 3m. 와. 물론 최대 길이 기준입니다만 어마어마하게 크죠. 뭐 진짜 몸집 자체가 그냥 엄청 큽니다. 게다가 2위는 이구아나인데 근데 이구아나가 생각보다 크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구아나가 그렇게 컸어? 이렇게 네. 갸우뚱하는 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구아나가 꼬리가 깁니다. 그래서 꼬리 길이까지 합쳤을 때 1.5에서 2m 정도. 그래서 이구아나가 특히 바다 이구아나가 헤엄치는 모습 보면요. 꼬리가 유난히 길어요. 그래서 결국 몸 길이는 꽤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모도 왕도마뱀 와 사진 보이시죠? 이구아나는 이렇게 무섭게 생겼지만 사실은 네. 온순한 성격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구아나는 그렇게 무서운 동물로 인식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코모도는 사슴부터 사슴을 잡아먹고 있네요. 잡아먹는 거죠, 지금? 네. 아니 사슴뿐만이 아니고요. 저 친구는 입에 그 독성까지 있어가지고 심지어 가끔 물소도 잡아먹는답니다. 물소를 물어버리면 독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근데 좀 악어같이 생겼어요. 무섭죠. 게다가 네. 저 몸집은 큰데 스피드가 또 엄청 빨라서 정말 사냥하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자, 1위 코모도 왕 도마뱀이 세계 최대 도마뱀이었습니다. 네, 이 친구에 대해서는 주포발사님이 돈 받으러 왔는데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맞아요. 무섭죠. 돈 받았는데 그리고 네. 공룡이네. 맞아요. 거의 그냥 공룡 맞아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마뱀의 특집으로 해서 랭키쇼 주제까지 다 알려드렸고요. 오늘 아쉽지만 랭키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랭킹 주제도 살펴봤고 종목에 대한 진단도 꼼꼼하게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은 8.15 광복절로 쉬어갑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저희 랭킹쇼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